우리는 스스로를 꽤 합리적인 존재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고민하고 선택을 할 때는 이유를 만들고 실수를 하면 반성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꽤 논리적으로 사는 편이야. 하지만 심리학과 뇌과학은 이 믿음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덜 논리적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결정한 뒤 이유를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먼저 결정하고 나중에 이유를 만드는 존재입니다. 이 말이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정을 먼저 하고 이유를 만든다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트에 가서 두 개의 잼 중 하나를 고릅니다. 딸기잼과 블루베리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딸기가 더 상큼해서 골랐어요. 블루베리가 더 건강해 보여서요. 아주 논리적인 설명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잼을 다른 위치에 놓고 다시 선택하게 했더니 사람들은 다른 잼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아주 논리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위치만 바뀌었을 뿐인데 선택이 바뀌고 이유도 바뀝니다. 이 실험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이유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유를 만듭니다. 이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합리화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뇌는 놀랍도록 창의적인 변호사입니다. 이미 내려진 결정을 끝까지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합니다. 물건을 사고 나면 그 물건의 장점이 갑자기 더 많이 보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장점이 계속 발견됩니다. 반대로 싫어진 사람은 단점이 끝없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람이 변한 걸까요? 아니요. 판단이 먼저 내려졌고 뇌가 그 판단을 지지하는 증거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과정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우리는 스스로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일관성을 지키려는 존재에 가깝습니다. 이미 내린 결정을 유지하기 위해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한 번 선택한 브랜드를 계속 사고 한 번 믿은 의견을 쉽게 바꾸지 않고 한 번 내린 판단을 오래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큰 에너지가 들기 때문입니다. 뇌는 효율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것입니다. 이미 내린 결정을 유지하자. 이 성향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취업을 떠올려 봅시다. 힘들게 들어간 회사가 있습니다. 야근이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배울 게 많아. 어디든 다 힘들지. 이 정도면 괜찮은 회사야. 정말 괜찮아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미 선택한 길을 유지하기 위해 이유를 만들어내는 과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현상을 인지 부조화라고 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과 현실이 충돌할 때 우리는 선택을 바꾸기보다 생각을 바꾸는 쪽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순간 큰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못 선택했다. 이 문장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뇌는 다른 길을 택합니다.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이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현실 해석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미 투자한 시간과 노력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오래 만난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져도 쉽게 끝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이야. 이 정도 문제는 다 있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을 매몰 비용 효과라고 합니다. 이미 투자한 것이 많을수록 멈추기 어려워지는 현상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과거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미 투자한 과거를 포기하는 순간 그 시간들이 낭비가 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투자합니다. 시간을 더 쓰고 감정을 더 쓰고 에너지를 더 씁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온 게 아까워서라도 계속해야지. 이건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 만든 결정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인간은 계속 비합리적으로만 사는 걸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찾는 존재라기보다 마음의 안정감을 지키는 존재에 가깝습니다. 논리는 진실을 찾는 도구이지만 합리화는 마음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순간 뇌는 방패를 먼저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함보다 안정감이기 때문입니다. 내 선택이 틀렸다는 사실, 내 판단이 잘못됐다는 가능성,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은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뇌는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합리화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비논리성은 결함이 아니라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삶은 훨씬 더 불안정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 선택이 틀렸을 수도 있다. 내 관계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 내 삶의 방향이 틀렸을 수도 있다. 이 상태로 매일을 살아간다면 아마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뇌는 타협을 선택합니다. 완벽한 진실 대신 견딜 수 있는 이야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논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믿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요.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의심할 줄은 알아야 합니다. 생각을 의심한다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내린 결정, 우리가 믿고 있는 생각,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의견, 이 모든 것에 대해 가끔은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걸 정말 논리적으로 믿는 걸까? 아니면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논리를 만들고 있는 걸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꿀 수 있고 선택을 수정할 수 있고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또 다른 능력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완벽하게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자신의 비합리성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진짜 지능은 항상 옳은 선택을 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의 생각 중에서 절대 맞다고 믿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생각을 마지막으로 의심해 본 적은 언제인가요?